제가 알코올 중독은 아닙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 대판 총총총. 참 저는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차산 아래 허준과 같은 의원이 있었으니 성심성의껏 병자를 보는 그의 모습은 한없이 훌륭하구나.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들러라! 똥이 그냥 차차꾸려. 이거 변비요. 이것이 뜻이요. 오, 살아났어. 오. 아차산 및 그 이름 향남 한의원이라는구나. 이건 비밀이에요. 반갑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대장간 마을 입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20년차 한의사 어차산 허준 배주동입니다. 저희 한의원 뒤편이 바로 아차산이죠. 아차산에 바위도 보이고 소나무도 보이고 그 위에 이제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그 웅장함을 보았을 때 내가 한의원을 정말 좋은 곳에다 했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차산 허준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도 2021년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간에 무고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가지고 이참에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많이는 안 먹고 조금씩 이렇게. 근데 이제 그날도 술을 이제 한 병 정도,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이 정도면 뭐 내가 운전해도 되겠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운전을 했는데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참 저는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이 재수가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음주를 하고 이제 만취해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앞에 지나가는 소형 차량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소형 차량의 운전자는 그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 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연말 연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이 살인적인 음주 운전을 사람들은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분들의 가족들은 그리고 보호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고 속이 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주 운전과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아차산 허준 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회식 등 술자리 모임이 줄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처벌 강화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차산 허준 배주동 기자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술을 마신 사람들은 일단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동물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 술 양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1차, 2차 막 계속 마셔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필름이 끊기게 되는 거죠. 이 필름이 끊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웃긴 얘기는 한데 되게 좀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을 많이 마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술김에 이제 운전을 했는데 다행히 단속은 안 걸렸는데 고속도로 이제 JC에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 이게 차가 그냥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높은 데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야트막한 이제 이 언덕배기로 이렇게 차가 구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술도 만취했겠다가 이제 딱 굴러 떨어지니까 거기서 잠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잔지 모르겠대요. 이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잔 것 같다고. 이게 자다가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이게 차 안이잖아요. 이게 차 안이고 보니까 언덕 밑이었답니다. 와, 이 얘기 들으니까 막 그 사람도 얘기하면서 진짜 그때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섬찟하고 좀 웃긴 얘기는 하죠. 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은 집에다가 아침에 차를 내두고 가라. 술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조금만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상에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많이 이렇게 환자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보호자들이 절대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즉 뭔가 이렇게 막 기회를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뭐 가령 이제 아들이 술을 이렇게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 뭐 그래서 이제 단속에 걸렸다 그러면 경찰서에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고 그러면 벌금도 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절대로 도와주시면은 이 치료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한 당사자가 온몸으로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중독된 사람들은 중간에 스톱이 안 되고 이렇게 술을 많이 먹게끔 돼 있죠. 그것이 뇌에서 이제 이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뇌 도파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술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약을 써서 술을 양을 조절을 하고 또 도파민을 잘 이렇게 분비가 되도록 해주면은 그런 이제 술 조절이 안 돼서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제 그 주변에 가족이나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꼭 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도 안 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도 치료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술 좀 더 줘. 술. 안 돼. 너무 빨라 이게. 천천히 먹어. 천천히. 됐어. 술 부어줘. 술. 아이고 시원하다. 술.
술 더 가져와. 아, 이 사람아, 너 많이 먹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술 더 줘, 술. 술 더 먹어야 돼. 너 뭐 모자라. 술.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디? 여기 어디지, 이거? 내가 여기서 자고 있어. 이거. 이거 참. 술 가져와, 술! 술 가져와! 아이, 밥 필요 없어. 아이, 술 가져와, 술. 야, 어디 숨겨놓은지 알아? 빨리 술 가져와, 술. 자,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이 해독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뭐 요즘에 이제 나와 있는 약도 많지만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북어국을 끓여 먹는 겁니다. 북어는 이제 명태를 말린 거잖아요. 이 북어는 이 단백질이 많이 또 들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고 나면 뇌가 맛이 가는 거예요. 뇌가 손상이 되는데 뇌를 회복시키는데 단백질이 필요해요. 자, 거기다가 북어는 해독을 하는 효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북어 이만큼 넣고 콩나물 이만큼 넣고 거기다 대파 숑숑숑 대파를 넣게 되면은 땀이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배출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을 끓여서 시원하게 드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운동을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술 먹었겠다, 뭐 열도 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허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조금만 해도 땀이 그냥 이렇게 줄줄줄 나요. 이 땀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북어국 끓여서 소변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은 이 불필요하게 술로 인해서 쌓인 수분이 이렇게 잘 배출이 되는 겁니다. 운동 귀찮다 그러면은 사우나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이나 사우나로 해서 땀을 쫙 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술 먹고 마사지 많이 하러 가잖아요. 그때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술을 해독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위가 이쪽이에요. 이 툭 튀어나온 부위에서 이 시작되는 요 부위, 요거 흉추라고 그래, 등뼈라고 그러거든요. 등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요 부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위는 이 척추하고 척추 옆에를 이렇게 눌러보면 좀 아픈 데가 있어요. 거기를 세게 문지르지 말고 살살 이렇게 마찰한다 생각하실 정도로만 이렇게 마사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또 시원한 부위가 이 견갑골이거든요. 그래서 견갑골을 따라서 이 뼈를 이렇게 이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견갑골 바깥쪽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살살 이렇게 주무르기만 해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술 먹고 그 다음날 해롱해롱하고 막 이렇게 처져 있고 그럴 때 여기를 마사지 해주게 되면은 이 어깨가 되게 시원해지면서 펄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위를 마사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오늘 전 개인적으로 병원과 한의원에서 다루기 힘든 질환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얻기 힘든 디테일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고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색함을 주려고 집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안보인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용변을 볼 때도 호호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색함이 좀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보여집니까? 앞으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한 비밀스러운 정보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댓글로 올려주시면 정성껏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아차산 호주는 또 다른 치료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끝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합니다.